근데 지금 AI 시대에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데이터가 에너지를 먹잖아. 그러니까 물도 먹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의 그 소위 얘기하는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원래 항상 그 새로운 문명의 변화가 어떤 나타났을 때에는 그거로 인해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지는 대로 짓다가는 지구를 다 불태워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미래 방향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안 나왔죠. 지금 현재는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조고 관련된 회사들을 네. 사야 되는 건죠. 이왕 뭐 어차피 개발하고 지금 열심히 설치하고 이런 때에는 그냥 엔비디아 거 또 소프트웨어도 많고 그게 제일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계속 써라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대용량으로 서비스하는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거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 그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아까 그 만 대씩 운용하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 센터는 진짜 부지가 만 대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파트로 생각해서 네네네. 만 채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무슨 뭐 어디 뭐 네네네.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저 한 동에 뭐 몇 대단지 아파트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 지어야 돼요. 거기 뭐 데이터 센터만 쫙 이렇게 느낌이 네.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또 서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력 네. 들어가야지. 어. 그 다음에 사실 물도 냉각시켜야 되니까 물도 들어가야지.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 밑에 뭐 공사하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사람이 그렇죠. 안 살지만 하지만 비슷한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부지도 있어야 되고요. 땅도 있어야 돼요. 네, 땅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뭐 북유럽하고 미국 사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은 사실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이런 그 변화도 크게 일어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저 얼마 나오거든요. 전에 그 블랙스톤의 CEO가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건 처음 본다. 그렇지. 라고 하면서 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땅 보러 다니는데 맞아요. 나 좀 눈 돌아가가지고 얘들이 장난이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어. 옛날에 그 우리 문명이 농업 중심일 때는 강 주변에 네, 평야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수로로 물을 가는 데가 네. 제일 큰 도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이 중요시했을 때는 바다로 항구로 그쵸, 들어와서 그쵸. 장사 배로, 잘할 배로. 수 있는 그죠. 배, 항구가 있고. 네, 항구가 있는 바다 근처 항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철도로 왔을 때 철도 교차하는 데가 되게 맞아, 중요했었잖아요. 네, 물류로 일이 왔다 갔을 여기는데. 때는. 네, 근데 지금 AI 시대에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니까, 그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데이터만이 아니고 거기 데이터가 에너지를 먹잖아. 그러면 에너지하고 데이터하고 그다음 물도 먹거든요. 네.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서비스하는 지역하고 너무 멀면 또 이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의 그 소위 얘기하는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원래 항상 그 새로운 문명의 변화가 어떤 그 나타났을 때에는 그거로 인해서 도시의 흥망성쇠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 쪽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게 있는데 요래 버리면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하고 있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요 엣지라고 하죠. 이제 그 스마트폰, 요즘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클라우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당장 번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뭐 하는 거라든지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런 종류들은 그냥 그 기계 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보통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제일 위에 그 서버하고 요 온디바이스에서 직접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요 두 가지 반도체 쪽. 온디바이스는 사실 퀄컴이나 이런 데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이 중간 단계들이 되게 많이 커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야, 이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언제 그 큰 부지, 우리 그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 대규모 택지 찾아다니면 그 택지 하실 데가 별로 없거든. 그렇죠. 또 다 설득해야 되고 재개발하려면 그쵸.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규모로 이제 요만큼 블록에 이제 그쵸. 주민들 합의만 되면 여기다 하나 좀 조그맣게 넣어도 되잖아. 조그맣게 이런 땡기는 것들을 거.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와 비슷한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리저널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하거든요. 이미 컨테이너 형식으로 이제 규격화가 됐어.
그래서 컨테이너 사이즈가 제일 좋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수출입을 할 때도 편하고요. 패키징을 해가지고 어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그러네요.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단위의 리저널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걸 유닛으로 해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군데 더 거치는 걸 보는 게 결국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인터넷으로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소위 얘기하는 중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선으로 할 경우에 바로 그냥 그 인터넷 접속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기계에서 이 근처에 있는 그 인터넷 그쵸. 중계기 우리 이동통신사의 그 중계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 인공위성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네, 뭐 네. 있고 중간에 뭐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그렇게 돼 개념이죠. 있죠. 예, 그래서 와이파이 있고 뭐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느끼실 수 있는 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요 끝트리에 네네. 그 스마트폰 중계하는 거 이렇게 빡빡빡빡 하는 거 붙어 있는 거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네네네. SKT, LG, KT 딱 붙여놓은 거 있어. 네. 이제 그게 다 그 중계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AI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를 또 할 수 있게 되죠. 분산해서. 네. 그래서 한 몇 개의 티어로 나눠지는 방향으로 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막 회사들이 또 화웨이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갔어. 이게 이따 보기에도 컨테이너 박스죠. 그러네요. 예, 컨테이너 박스 안에 아까 말한 그 AI 데이터 센터를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넣고, 그다음에 엣지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도 있고, 예, 막 이동용도 막 만들어요. 이동용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6G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 6G는 인공위성으로 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뭐 이런 IT 기기들 있잖아요. 이 IT 기기들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머니까 중간에서 뭔가 그 중간에 컨테이너 같은 걸로 그렇죠.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네트워크 컴포넌트인데, 흔히 얘기한 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거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서버가 필요하다. 되게 많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서버에다가 GPU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GPU 많이 쇼티지가 나니까 GPU와 관련된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다 돈을 많이 좋았어요. 벌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그 일반 반도체 관련된 그 저장 공간 쪽 회사들도 되게 많이 오르고 수요도 되게 많이 다시 터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급박하게 처리한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저장을 많이 해놔야 저장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으니까 어딘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스토리지 수요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저장 공간과 관련된 부분하고 데이터 처리 부분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네트워크 종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도 엄청 필요해. 그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러요. 그걸 DPU라고 부르는데, 그와 관련된 쪽에 제일 유명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중요성을 엔비디아가 굉장히 빨리 알아보고, 와, 이걸 사야지 해가지고 덥석 샀죠. 그렇게 해서 나온 기술이 NVLink-입니다. 멜라녹스의. 그게 엔비디아의 지금의 이 전성기를 이끌게 만든 핵심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관련된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내리든지. 인프라가 또 필요하죠. 이것도 쇼티지니까. 네네. 그 관련된 것에 대한 기술을 또 가진 곳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아까 저는 주로 SK랑 일을 많이 하니까 SK가 그룹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디서 지을까? 여러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어디서 지을 것 같아요? 브로드밴드? 예, 브로드밴드가 지어요. SK 브로드밴드가 왜 브로드밴드일까? 초고속 인터넷망 초고속 가는 인터넷. 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 말은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력망도 그렇고 전력도 넣고 뭐 이 소위 얘기하는 그 건설 컴포넌트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네트워크를 못 집어넣으면은 데이터 센터가 안 돌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이제 보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뭐를 한다든지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네트워크 컴포넌트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하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비용이 궁금하다. 얼마만큼 이렇게 분산되는지를 돈이 이렇게, 어디든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다를 것 같은데 이 랜드앤쉘이 뭐냐면 땅값. 땅값. 땅 사고 쉘은 뭐냐면 껍데기. 그러니까 건물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그냥 껍데기, 쉘.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그냥 이 컨테이너로 해도 되니까. 컨테이너를 해도 되니까 껍데기. 그 어. 랜드앤쉘이 대충 15에서 한 20% 봐요. 네.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시스템. 전력이 40에서 45%. 아, 그렇구나. 이 지을 때. 그럼 전력이. 이제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전력이 제일 많네요. 발전 설비 내지는 변압기 내지는 끌어오는 그 라인이거든요. 네, 네. 전에는 이제 끌어오는 거를 이제 그 발전하는 데에서 남는 거를 허가를 받아서 연결해서 끌어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렇게 하죠. 한국은 거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좀 많으니까. 네. 미국이 땅덩이가 너무 크잖아요. 아,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어디다가 좋은 부지를 땅을 얻었어. 찾았어. 이거 지었어. 어.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 전기 저기서 끌어와야 돼. 그럼 이게 릴레이에서 증폭해야지 뭐 변압기도 끌어야지. 이게 비용 너무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옆에다 그쵸. 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센터 플랜에 전력 발전 생산 실력이 같이 들어가요. 아하. 근데 여기다 이제 원전 1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너무 커요. 너무 크죠. 근데 화력이니 이런 것도 생각보다 지을 게 많아요. 이게 작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뭘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광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예, 퍼스트 솔러가 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태양광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풍력. 이러면 아리백을 맞출 수 있거든. 그렇죠. 예, 그 풍력도 그래도 태양광처럼 작진 않아도 풍력도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아예 데이터 센터 플랜에 같이 발전 설비를 넣어요. 그럼 얘네들만 갖고 되냐? 그것만 갖고 안 돼.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 이게 플럭테이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조 발전, 그 모자랄 때 보조 발전 유닛을 저장해놔야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젤이나 아니면 요즘 이제 가스로 많이 하는데 그런 그걸 또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 설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45%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저 멀리 있는 거 전기 끌었으려면 힘드니까 네네네.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네네네. 태양광 혹은 풍력 네네네. 혹은 이게 태양광은 이제 또 낮에는 뭐 전기가 나오는데 밤에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장해 네. 넣는 공간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ESS도 필요하죠. ESS도 필요하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이죠. 이제 전력 네네네네.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놔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기 순환하는 거하고 아하. 기계적인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식혀야 되니까 시켜야 되니까 열이 나니까. 순행을 많이 하거든요. 순행. 그러면 이제 물을 갖고 와서 파이프라인 설치를 해줘야 돼요. 네. 그와 관련된 비용이 또 이렇게 들어가요. 15에서 한 20%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잡다한 여러 가지 뭐 집어넣고 뭐 가구도 하고 뭐 등등 뭐 네, 해야 네.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좀 하고 뭐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요 정도. 요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들어가는 컴포지션이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들을 공급하는 곳들이 아까 전에 그 그로스가 일어나는 것만큼 다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구리니 뭐니 이런 게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근데 이렇게 지금 지는 대로 짓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면은 네. 지구를 다 불태워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아까 그 상태로 성장했다가는 막 이게 좋다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미래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곳들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까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 네. 저장 공간은 하드디스크 관련된 걸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재생 하는 데서 플러그에서 끌어오는 걸로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냉각을 잘 시키면 되는데, 그냥 에어베이스로, 공기 공냉식이죠. 가지고 공냉식으로 했거든요. 에어베이스 쿨링을 했었고 구조는 클라우드 아니면 온프레미스로부터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서버를 갖고 와서 우리 거에다 넣어서 쓰는 거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주로 이 네트워크 장비 있는 그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는 근처에다가 딱 연결해서 또 소비자 있는 데서 보통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투데이예요. 근데 투마로우인데 이미 이제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는 다 지금 두 번째 현재가 요거라고 현재겠네요. 보시면 돼요.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가 돼버렸는데 네. 보시면 스토리지를 전부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SSD라고 그러죠. 네. 하드디스크를 안 써요. 좀 빠른 걸로.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SK 하이닉스 주가 오른 것 중에 그 사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주가 확 떨어진 것 중에 인텔한테서 인수한 솔리다임이라고 하는 대만에 있었던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걔네가 요 SSD 관련된 플래시 메모리 쪽 관련된 거 만드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걔네가 적자를 엄청 냈었잖아요. 아. 근데 얘네가 요즘 엄청난 흑자를 내주고 있죠. 왜? 데이터 센터가 전부 SSD를 써. 근데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아. 용량 큰 SSD를 만드는 기술을 사실상 솔리다임이 독점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네. 그러니까 얘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가 돈을 벌어주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하튼 간에 스토리지는 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은 빅테크들이 일단은 리뉴어블 관련된 아리백이 뭐 규제도 있고 하니까 막 탄소 배출권 막 이런 거 사요. 네네네.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죠. 재생에너지. 예, 너무 이제 욕을 많이 먹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에어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액체를 갖고 와서 액체 쿨링. 액침 냉각 뭐 이런 얘기가 예, 많이 액침은 나오고요. 이제 담그는 순행식? 방식이고 네.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다이렉트 컨택 중심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내는 찬물 갖고 거죠. 와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시키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 줄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AI 어시스티드라고 돼 있네요. 또 네, AI가 이거는 또 도와주나 보네. 이따가 이제 메타가 특히 이쪽 관련된 기술을 오. 올해 초에 발표한 거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리퀴드로 바꾸게 네. 되면 원래 에어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셋업을 해놓거든. 그거는 선풍기만 틀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액체 방식으로 하려면 이게 건설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야 그렇게 된다 쳐도 아.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갈아엎고 또 할 수는 없잖아. 서비스 중단하고.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액체 방식이 있고 왼쪽에 뭐 에어 방식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뜨겁거나 이랬을 때 이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에어로 될 수 있는 것 쪽 서비스는 저쪽으로 옮겨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롭게 AI가 컨트롤을 하는 방식의 야 기술들. 저기 뜨겁다. 물 절로 보내라.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메타가 발표한 기술 중에 어떻게 있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메타가 엔비디아의 그 H100 15만 대 사는 계약하고 그다음에 메타가 굉장히 많은 투자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 메타의 데이터 센터가 엄청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딴 사람들이 못 써서 그렇지 걔네가 서비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페이스북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릴스. 음. 릴스가 그렇게 데이터 센터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잖아. 동영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릴스라든지 거기다가 메타가 또 AI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하는 데에는 그렇게 우리 GPU 기반의 그런 연산을 필요로 하니까 열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에어쿨링으로 충분해. 그러면 이제 에어쿨링으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옆에다가 그 AI 같은 거 하는 서버들을 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놓고서 순행식 관련된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또 오르게 되는데 열을 많이 떨어뜨리니까 그게 상쇄가 되면서 더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이걸 다 넣어두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하다가도 이게 모자라면 저쪽 거 갖고 와서 쓰고 그러면 뜨거워지니까 얘한테 순행으로 좀 해주고 순행 필요 없고 별로 안 뜨거워졌으니까 지금 공냉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네요, 약간. 그걸 AI가 해요. 그거를 이제 메타가 되게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만 할 것 같지 않고 구글이나 딴 다 데도 하겠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안 애저 하죠. 서비스는 예. 안 해. 그러니까 자기 클라우드를 빌려주고 이러진 않아. 근데 자기도 쓸 게 많아.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냉각 방식을 자체적으로 이제 AI를 통한 개발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데이터 센터 자체를 모듈화를 해서 작고 그다음에 작은데 막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그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말고 GTC 발표할 때 보면은 네네. 그 전에는 블랙베리라고 여기 GPU 그것만 발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엮으면 한 노드가 되고요. 그러면 이 렉이 되고요. 얘를 두 개를 엮으면 이렇게 되고 8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한꺼번에 제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레고 블록을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이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절약할 수 있다고 보냐 하면 네. 쿨링을 제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력 수명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북극이 최고죠. 아하. 제일 추운데. 네. 제일 추운 데로 같은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중에는 바닷물 속에 넣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냥 저 안에 집어넣어 갖고 이제 그 마치 우리 그 유전 이렇게 그 그쵸. 해주는 그 붕붕 넣는 띄우는 것처럼. 바지선이라 그러나 걔는 위에 있고 밑에다 이렇게 잠수함처럼 해서 밑에 떨궈놔요 서버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에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안 그래도 북극에 있는 얼음 녹는다고 난린데 그거 가지고 뜨거운 거 가지고 더 대고 있으면 더 녹지 않을까 이런 그거 생각도 관련해 좀 가지고 드네요. 이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이게 앞으로 지금 미래입니다. 현재고, 네. 요게 이제 이건 5년, 10년 이상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는, 제일 첫 번째는 스토리지 자체가,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 그리고 이 스토리지 자체가 지금 현재 반도체 기반으로 할까? 이런 거에 자체는 고민 자체를 하고 있어요. 뭐, 리퀴드를 쓰는 스토리지라든지, 뭐, 아니면 DNA라든지, 화이트 뭐 이상한 거 막 넣어갖고 새로운 거, 아예 그냥 새로운 거. 야, 반도체 그냥 네네네. 없이 뭐 저장하자 네네. 이런 느낌이. 요거는 좀 오래 걸릴 것 나중에, 같고요. 이건 네. 너무 제 생각엔 이건 꿈의 기술인 SSD 것 같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건 굉장히 먼 퓨처처럼 썼지만 사실상 이게 오늘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까 어허.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데이터 센터 있는 데다가 그냥 지어라. 어허. 아까 전에 어허. 그러네요.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냥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쿨링을 하고 있는데 아예 열 안 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제일 파괴적인 저전력이네요. 얘기인데 데이터 센터가 아예 없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오,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우리 집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든지 아. 내가 쓰니까 아하. 쓰는데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조금 더 작게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요래 되면은 요런 데까지 또 안 가고 그냥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데 만들면 되잖아요. 예, 약간 이제 그 전력도 분산형인 그렇죠. 것처럼 네. 데이터 센터도 분산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 방향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거의 안 나왔죠. 여기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네. 요 가운데 요 라인에 집중을 하시면 저거 관련된 회사들을 사야 되는 거죠.